자, 일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댓글로 아직 그 멤버십 분들 시그널을 안 드렸습니다. 코이니슈님, 제가 에나를 사고 싶은데 지금 에나가 가격이 왔나요? 이번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코이니슈 가족분들? 에나 매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진짜 막 뭐 몇십억대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이 좀 크실 수 있는데 좀 금액이 작다, CD가 작다 하신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환전 수수료도 그렇고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 투자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이고 노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이번엔 한번 사볼 겁니다. 그래서 뭐 소액이라도 여기 또 직접 가서 어떻게 사보고 또 은행 가서 또 이렇게 바꿔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기 때문에 자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일본 물가 상승률 13년 만에 2% 돌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미국이랑 뭐 중국이랑 우리나라 비하면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나요?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2%를 돌파했대. 2%? 미국은 저번 달 그 물가 상승률이 8.4%였는데 야, 일본은 2%?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걸까?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판매세 인상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이 2% 넘은 것은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 9월 이후 처음이다. 1991년도 이후에 가장 빠른 상승 속도다. 일본이 그 소비자 물가지수 2%가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높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코이니슈님, 일본은 에너지 원자재를 수입해서 만드는 기업인데, 국가인데 우리나라랑 왜 이렇게 다른가요? 우리나라도 원자재 에너지 수입을 해서 제조를 통한 수출을 하는,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었고 그런 국가죠. 일본도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인플레이션율이 2%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몇 프로였나? 자, 즉석에서 바로 볼게요. 자, 이전이 4.8%네요 5월 3일날. 그럼 일본이랑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일본은 2.5%야 우리나라는 4.8%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 일본은 왜 이렇게 낮을까? 자, 보시면 4월 석유 및 철강 등 원자재 구입에 기업이 지불한 가격은 1년 전보다 10% 상승했다. 요것도 81년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다. 지금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제조 비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자, 엔저 정책으로 인해서 자, 물가 상승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감당할 만큼 빠른 속도로 임금 상승이 이뤄지지 않아 고인플레이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지금 일본의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왔죠. 4,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9,0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일본 최저임금 그 금액이 일본 한 몇 년, 한 10년 전?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나지가 않아요. 그럼 뭔 뜻일까? 일단은 임금이 인상을 하면 임금 인상된 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고정이에요. 최저임금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물가 상승률이 적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낮게 나오면 임금 상승도 낮다는 거겠죠. 자, 보시면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랑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뭐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어. 엔화의 가치를 낮춰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을 늘려주고 있어. 근데 국민성에서 갈립니다. 일본은 국민성이 어때요? 소비가? 작년에 막 힘들었어. 코로나19 터지고 막 자영업자들 힘들고, 다른 나라 미국 그냥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한 달에 300, 400 지급을 해줘. 돈 미친 듯이 써. 어라? 나는 월급이 200인데 정부에서 돈을 줘? 그러면 짜장면 먹던 거, 야 오늘은 조금 무리해도 되지 않겠냐, 300, 400 다음 달에 어차피 나올 건데 탕수육 하나 먹자, 양장피 하나 먹자. 한국 돈 미친듯이 버니까, 야 내가 산 주식이 올랐어. 야 도지코인이 800원까지 올라갔어. 주식, 내가 샀던 주식 삼성전자가 8만전자까지 갔어. 돈을 벌었네.
지금 당장 출금을 안 하고 매도를 안 했는데도 돈을 벌었다는 착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명품 사고, 명품 사러 갔더니 어떻게 해요? 오픈런을 해야 돼. 새벽 막 6시부터 가야 돼. 샤넬이고 뭐고. 시계도 못 사고. 한국이랑 우리 미국 작년도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야, 우리는 국민성이 다르잖아, 남들이랑. 이렇게 힘들어? 사지 말자. 저축을 하는 겁니다.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적어. 소비를 안 해버려.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은 소비를 미친 듯이 해. 왜? 그 돈들이 다 나라에서 나온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갔거든.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근데 일본은 그냥 일본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사고 저축을 하기 시작해. 소비를 안 하고. 일본에서 유명한 게 뭐 백엔샵, 막 천엔샵 이런 것들이 있죠. 백엔샵 가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짜 잘 해놨어요. 사람들 돈 쓰는 거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일본 20대 애들이 우리나라는 막 명품 인스타그램만 딱 열면은 명품에 무슨 차에 비싼 차에다가 막 뭐라 그럴까 엄청 두꺼운 막 금팔찌에 아파트 막 한강뷰 아파트에 그런 것들을 올려놨는데 일본 애들 20대 애들은 뭐 올려놔요? 그 리사이클한 환경 해가지고 뭐 리사이클한 옷들 재활용한 옷들 그리고 막 유니클로 이런 것들 그런 메이커라든 뭐 중저가 메이커들 싼 거 박리담에 이런 식 그런 메이커들이 다 일본 국민성을 다 대변을 하는 겁니다. 명품 소용없다 필요 없다 그게 국민성이에요. 일본이 애끼는 겁니다. 안 쓰는 거예요. 힘드니까. 자 그러면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야 매출이 안 나와. 엔저 정책 엔화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수출을 더 잘하려고 엔저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데 국내에서 소비가 안 일어나. 내수 시장이. 그러면서 또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채권을 또 매입을 해주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 일본 소비자 물가 2.1% 올라. 요거는 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2.5%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여 만에 최대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 물가가 추이가 보면은 2.2에서 2점을 거의 못 넘었어 지금까지. 근데 2.5%까지 올라간 거예요. 2%가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그 수치라는 거. 그래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거는 석유나 전기, 에너지. 우리나라 같이 똑같이 에너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수출을 하는 구조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19.1% 급등. 휘발유 전기 올랐고 식품도 올랐고 우리 식물 식자재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올랐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이 물가 상승률이 이제 13년 만에 2%를 돌파했어요. 굉장히 좀 높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기료, 뭐 휘발유, 신선식품 이런 것들 식자재 가격 상승을 했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은 지금 저축을 했고 소비를 했어. 소비를 줄였어.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상승폭도 적은 상황이다. 한국은 4.8%. 인플레이션율이 자 4.8%가 나왔는데 일본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 2.5% 기록했어. 거의 2배 가까이.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일단은 일본이 소비를 안 하면서 어떻게 돼요? 소비를 안 했기 때문에 줄였기 때문에 우리 최저임금도 안 올라간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셔. 최저임금 좀 올려주세요. 우리나라 너무 적어요. 미국 좀 반만 올려주세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거는 내가 뭐 받을 돈이 많아졌다, 높아졌다. 당장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쓰는 생활비가 더 올라간다는 걸 뜻합니다. 안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뜻은. 그렇다고 해서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뭐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임금 상승이 일본은 더디죠. 그만큼 물가 상승이 더딘 거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플레이션율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자, 그럼 일본 지금 위험할까? 어떤 걸까?
엔화를 지금 주워야 될 타이밍일까?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인 이슈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주식 힘들 거다 말씀을 드렸었죠. 25일날 한국은행에서 아마 이제 금리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인상의 얘기가 나오게 될 건데,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한다? 0.25%씩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안 한다? 코스피, 코스닥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코인 이슈가 미국 주식, 그냥 주식 진짜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동성이 없어도 상승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이 좋다. 차라리 코스피 할 거면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지금 국채금리도 그렇고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미국이랑. 근데 거기다가 에너지 원자재 들어오는 가격이 너무 비싸. 한국 기업들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수입을 너무 비싸게 하는데 당연히 좋지 않죠.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한국이 우리 한국 국가도 그렇고 GDP도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고, 그런 것들로 다 실제금리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 자금들 안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까지 안 한다?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25일날 요거 꼭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지켜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주변에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주세요. 요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 한국, 일본이 있어. 세 국가가. 작년 2021년도 한국이랑 미국은 돈을 미친듯이 썼어. 돈을 미친듯이 찍어냈고, 근데 일본은 저축을 하고 어떻게 해요? 통장에 계속해서 쟁여놨어, 현금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본이 굉장히 무지하고 멍청했죠. 왜? 야, 삼성전자가 8만전자인데 이거 안 사? 투자 안 해? 비트코인이 8천만원 갔는데 비트코인 안 사? 그럼 2022년도 지금 현재 상황 기준에서 어떤 국가가 영리한 걸까? 한국, 미국, 일본 세 개 국가. 한국이랑 지금 미국인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 10명 중 8명이 물려 있을 겁니다. 물려 있으면서 나스닥, S&P 500, 뉴욕 증시, 비트코인 다 빠졌을 겁니다. 그럼 일본은 그에 반해 현금을 들고 있어. 누가 더 결과적으로 성공한 투자일까? 이래서 일본이 영리한 겁니다. 이래서 일본 하는 거예요. 한국도 물가 상승에 자유롭지 못한 국가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도 힘듭니다. 근데 일본도 똑같이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안 넘어. 이번에 2.5%까지. 일본 국민들을 보면서 어떤 거를 깨닫게 되시나요?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이번 연도는 요거 중요하다. 이거 들고 있어도 남들보다 돈을 버는 거다. 요것도 투자의 일부분이다. 말씀드렸던 거. 현금의 중요성. 일본이 망한다, 엔화가 빠진다, 한다, 그런 기사들도 요새 많죠. 일본이 망할까?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또 현금의 중요성인데, 장이 힘들고 이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현금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관세를 인하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를 한다, 검토 중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시켜서 검토를 하고 부분적으로 관세 인하를 한대. 인플레이션율 떨어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떨어지겠지. 우리가 지금 고물가, 고인플레이션율 요거 해결될까? 그렇게 해결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주식이랑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한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살아나고 주식 비트코인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경제고 뭐고 모른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일까 요거? 절대 아니다. 일시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 물론 소비로 인해서 좋아질 수는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뭐냐면, 얼마 전에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를 했죠.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를 함에 따라서 피해를 받는 국가가 있고 피해를 덜 받는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수출을 금지를 시켰어. 이런 것들이 다 블록 경제 시대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뭐 음모론 하시는 분들 식량 무기화 많이들 들어보셨죠? 식량 무기화. 빌 게이츠가 10년 동안 농지를 3억 평을 매입을 했어. 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농지를 왜 샀을까? 빌 게이츠가 사자마자 미국에 있는 돈 많은 애들이 다 따라서 사. 야, 돈 많은 애들은 다 농지 그 투자를 한다. 그렇게 룰이 바뀔 정도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뭐 자급자족도 마찬가지고 무역정책은 요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입니다. 요거는. 자, 내가 지금 미국이야. 상대방이 중국이야. 중국이 식자재가 딸려. 밥 먹을 게 없어. 그럼 당장 미국한테 지금 급하게 빌려야 돼. 근데 미국 입장에서 자국 내 그 식자재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데도 수출을 금지시켜. 그러면 수출해주는 조건으로 한 가지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블록 경제 시대, 무역 전쟁 필수 불가결이에요. 자급자족 시대도 변모된 거고.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다 빌 게이츠가 10년간 농지 3억 평 매입한 것도 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뭐 중국 관세이나 검토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오른데 주식시장 기대할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율을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8.4%죠. 5월달 인플레이션 미국 CPI가 8.3인가? 8.4인가? 아무리 바이든이 중간선거 이전으로 끌어내리고 진짜 미친듯이 뭐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우리 러스트벨트 원유를 생산을 장기간 계약 체결해주고 아니면 이란 핵협상이 재개가 됐고 잘 됐고 뭐 베네수엘라 증산이 되고 이것저것 다 동원해도 인플레이션율 1%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없게끔 제로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많이 떨어뜨려도 2% 후반, 3%, 2% 후반 뭐 4% 중반까지 한 4%대 보겠죠. 요거는 당분간 유지될 거예요. 우리가 금리 인상 0.5%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0.5% 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율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긴축도 그렇고 금리 인상도 그렇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거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은 최소 2% 후반대부터 4% 중반까지는 예상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2021년도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 기업들이나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짜장면만 먹을 거 깐풍기도 시키고 양장피도 시켜 먹죠. 소비가 상승해. 그러면서 기업들 주가가 상승하죠. 작년에 테슬라가 천슬라 가고 뭐 또 애플이 올라가고 삼성전자 8만전자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돈을 뿌렸기 때문에 소비가 상승했고 기업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근데 이번 연도 작년이랑 달라. 작년 생각하고 이번 연도 접근한다? 투자하는데 막 미친듯이 분할로 죽고 막 계속해서 맞대응한다? 절대 안 됩니다. 2022년도 핫키워드 뭐예요? 이번 연도 핫키워드 중국이 먼저 시작했어. 작년 말부터 내수시장 활성화. 야, 우리 국가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붕괴가 됐어. 공급망이 다 깨졌고 지금 국민들 장업자들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시장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부터 잘 살자.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 엔화를 강세로 위안화를 강세로 가져가면서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주면서 그리고 돈을 미친듯이 풀고 있죠. 지급준비율을 낮춰주고 금리를 인하시켜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왜? 부동산 헝다 시장 개방, 헝다그룹, 상강그룹 부동산 시장이 다 파열됐어. 작년에. 미국도 뭐라 그래요? 바이든이 야, 중국한테 좀 수입하는 거 이 정도 낮추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자급자족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인건비를 낮추려면 해외 이민자들 받아들여서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원유도 생산을 하고 있죠. LNG를 어디서 생산해요? 러스트벨트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어. 인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중요하지 않아. 러시아도 중요하지 않아. 인도가 지금 러시아랑 거의 70년간 교류를 하면서 뭐 우방 국가를 지내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럼 꼴배기 싫어. 야, 인도 너네 우리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플랜들 참여 안 하고 있잖아. 인도가 러시아한테 지금 원유를 20% 싸게 사고 있죠. 그게 다 어떤 뜻이에요? 우리부터 살고 보자. 지금 우리 인도 내 코로나 때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아마 인도로 알고 있습니다. 막 소각장 해가지고 막 사망자가 미친듯이 늘어났어.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러시아한테 20% 싸게 사자. 미국이 뭐라 하든 간에. 미국이 뭐라 하든 말든. 어차피 인도도 미들 카드 있어. 왜? 미국이랑 지금 우리 경제기구로 다 생성을 해서 미국도 인도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야. 인도 뭐라 그래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싸게 사자. 러시아한테. 자기네 나라부터 살고 보자는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 그래. 지금 전세 국가들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4%. 2% 후반부터 한 4% 중반까지 유지될 거다. 5% 6% 정도까지는 뭐 많이 보면은. 작년에는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번에는 유동성 공급이 없어. 반면에 인플레이션율 2%에서 4% 유지되고 있으니까 생활비는 증가하겠죠. 버는 돈은 똑같은데 나가는 돈은 더 많아. 그러면 내가 사람인지라 짜장면을 먹다가 작년에는 뭐 양장피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그렇게 먹었어. 근데 올해는 짜장면을 먹는데 야, 좀 더 싼 거. 배달비는 할인해주는 이런 짜장면. 아니면 3,000원짜리 짜장면. 2,000원에 무한리필 되는 짜장면. 더 저렴하고 더 싼 제품을 찾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생활비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자, 그러면 소비가 어떻게 돼요? 작년보다 줄어들겠죠. 소비가 떨어져. 소비가 떨어지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실적 발표도 예상치보다는 하회 예상을 해야 된다. 좋지 않을 거다. 이 뜻은 뭐예요? 앞으로 기업들이 회복을 하고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시장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코인이슈님, 비트코인 시장이 왜 안 오르나요? 왜 수요가 없나요? 다 이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맞물리는 겁니다. 미래 가치주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요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딱 엔화 지금 구매해도 될까요? 댓글로 이렇게 써주신 분들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된다. 언제 더 빠질까요? 6월 16일 금리 인상하면 7월 28일 금리 인상하죠.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는 더 빠질 겁니다. 왜? 아무리 일본이 엔저 정책, 뭐 기업들 수출 뭐 전망이 좋고, 뭐 일본 GDP가 높게 올라갈 거,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실질 금리가 적어도, 그래도 일본 국채금리랑 미국 국채금리랑 차이가 나게 되면 외화 자금들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갈수록 엔화 가치도 빠지게 될 거다. 자, 그럼 6월 7월 연이은 금리 인상해서 엔화가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오를 타이밍은 위안화 가치가 더 빠질 겁니다. 나중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반등했다가 뭐 위안화 가치가 이제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위안화 가치가 더 빠지면,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무조건 떨어뜨릴 거다.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요거 예전 실시간 영상 보세요. 꼭. 달러 인덱스 빠지고 위안화 가치 빠지면 그때 누가 반등한다? 엔화가 반등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